여러분 안녕하세요. 롤로입니다. 뒤에 배경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제가 원래 컴퓨터 방에서 짐을 다 옮겨와가지고 여기는 창고방이에요. 그래서 이쪽 뒤에는 팬트리, 쿠팡에서 선반을 싸게 사가지고 팬트리 놨고, 여기는 뒤에는 제 옷걸이 행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촬영할 예정이에요. 앞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저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했던 분들이라던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랑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다 그냥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얘기니까, 제가 이 영상이 가족들이 보거나 제 지인들 주변인들이 보면 혹시나 본인의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건 조금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건 완전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기준의 경험담에 비롯된, 저의 주관적 경험에 비롯된 거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정답은 아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가, 일단 영상 제목을 보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게 불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지금 중증도의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그리고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거기에 비롯돼서 이제 자율신경계 실조증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외에도 증상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다 나열하고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라,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걸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좀 힘을 얻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얼굴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좀 뭔가 절박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 삶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나중에 좀 제가 차도가 생기거나 좀 좋아졌을 때 보고, 저랬던 적이 있었구나. 내가 저 나이 때는, 저 상황에는 저렇게 살았구나를 볼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이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되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제일 근본적인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를 돕고 싶었어요. 조금.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 진단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쳤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거를 겪게 됐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는 제가 공황 발작인 거를 모르잖아요. 제가 공황 발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공황 발작이 어느 날 왔고, 저는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막 내과, 이비인후과, 막 어지럼증까지 같이 와서, 저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은 그게 왔었는데, 어떻게 공황장애고 발작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내과를 응급으로 일단은 갔어요. 그날 이제 혼절을 하기 바로 직전이라 내과를 갔는데, 뭐 피검사고 심전도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해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의뢰서를 써줄 테니 그러면은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신경과를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신경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신경과에서도 별의별 검사를 다 했죠.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신경과에서도 이거는 몸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맨 처음에는 이전에는 이제 이비인후과에 먼저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어지럼증 검사랑 막 제가 귀도 한쪽이 안 들리고 막 갑자기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갔는데 그냥 달팽이관 세포가 조금 죽었다. 그거 말고는 이명이라던가 어지럼증 무슨 이렇게 큰 안경 쓰고 검사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검사 다 했었는데 이상이 없어서 거기서도 의뢰서를 써줬었어요. 그래서 의뢰서를 다 받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피하다가 이제 대학병원을 예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전정검사랑 막 달팽이관 검사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했는데 CT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 몸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뇌 쪽에 이상일 수 있으니까 한번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저는 몸에 큰 이상이 온 줄 알고 MRI까지 이제 큰 결심을 하고 큰 돈 주고 이제 찍었죠. 근데 그거에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정신과밖에 남지가 않았었어요. 정신과를 가서 이제 검사를 이거저거 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고 이제 공황 발작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년째 굉장히 오래됐어요. 치료한 지는. 약을 삼시세끼 먹고 막 중간에 막 비상약도 먹고 불면증 약도 먹을 만큼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만 먹고 비상약 어쩌다 한 번씩 먹고 너무 잠이 안 오면 이제 불면증 약 먹고 이 정도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해를 돕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이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제 완전 가까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얘가 집 밖에서 나오지 않고 칩거한다거나 저는 심지어 방 밖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면 어지러우니까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여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만 이제 칩거하는 생활이 된 거죠. 집에서는 이제 거의 애물단지 취급이 되고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던 얘기는 이거는 저처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그냥 내 아픈 사연을 얘기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모든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일 들었던 답변 중에 상처가 됐던 건 네가 뭐해? 네가 뭐? 너가 뭐가 그렇게 우울해? 야, 나는 너보다 진짜 더 힘들었어. 나는 지금 상황 이렇게 그지 같은데도 살아. 근데 네가 무슨 우울증이고 너가 무슨 공황장애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를 한 대에 되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나는 되게 어렵게 밝힌 거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별것도 없고 자기보다 더 훨씬 나으면서 사지 멀쩡하고 나이도 젊고 다 할 수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네가 우울할 일이 뭐가 있냐, 뭐가 그렇게 우울하냐. 나는 진짜 더 힘들었다. 나는 이때 이랬고, 나는 과거에 이랬고, 나는 지금도 현재 상황도 이렇다.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아무튼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제가 진짜 독감에 걸린 거였고 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왔고 아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치?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의 임계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서로의 살아온 평생의 환경이나 살아온 인생사를 저는 유난히도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런 증상들을 겪고 아픔을 겪고 저는 마음에 독감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종 바이러스 같은 거라서 이게 그냥 독감이나 아니면 어디가 뭐 아픈 거 신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하는 거면은 어쨌든 정말 심각한 거 아니고서는 그 치료약이 있고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기약이 있잖아요. 내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기약 없는 그냥 본인과 본인의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움이라기보다는 견뎌내는 거죠. 근데 견뎌내는 건데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지쳐요. 왜냐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되게 처음에는 걱정하고 막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고, 지금도 보듬어 주려고는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똑같지만 지치는 부분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얘가 그 공황 발작이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제가 이런 공황 발작이나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뭐 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 그다음에 친구들도 한 번씩 봐야 되고 막 이런 그 대인 관계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전 지금 그 대중교통도 못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그나마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황 상태가 갑자기 와요. 갑자기 와서 그런 뭐 경조사 자리에 이렇게 딱 갔는데 분위기 다 즐겁게 막 축하 자리고 막 이런 자리에서 다들 막 분위기 맞춰서 막 술도 한 잔씩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상태 이상이 와서 나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근데 저는 며칠 전부터 나가기 전에 약속이 잡히면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이게 컨디션 조절이 제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호르몬 체계가 아예 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 자체가 이제 무너져서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내가 분위기 깨고 집에 가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다 그래 너 많이 아픈데도 나와줘서 고맙고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얼굴 봐서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두세 번이 되고 이제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나랑 있는데 왜 나랑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랑 있는데도 그게 안 돼? 이 자리가 싫어서 그래? 아니면 너 그냥 재미없어서 집에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로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면은 서로 딱 답이 정해져 있고 이해가 되겠지만 얘는 뭐 맨날 나랑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집에 간다 그래? 아니 나랑 만나기만 하면 집에 간대. 지금 며칠 전부터 나랑 약속했던 건데 이제 와서 집에 만나자마자 얼마도 안 돼서 집에 간다고 하고 너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내가 있는데도 그게 도움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껴요. 이 얘기에 공감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남들이랑 똑같이 이 재밌게 사회생활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고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이 자리 끝까지 있고 싶고 이런데 제가 마음대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미워서 본인들과의 시간이 즐겁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지고 조절을 할 수 없는 독감이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본인들도 미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이 사람이랑 안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랑 만나기만 하면 얘는 집에 간다 그러고, 얘는 내가 싫은가 보다. 나랑 얘는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내가 너무 비루하고, 초라하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발 주변인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얘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 자리를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막 무조건 어와둥둥 막 이렇게 막 둥기둥기 막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해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 그래도 미안하거든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내가 지금 당장 졸도할 것 같은 아니면은 그냥 막 이게 무슨 막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막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동생이 아니면은 내 자녀가 이런다고 해서 정말 많이 지치시는 거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약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오해만 서로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나 주변인한테 모두 다 해당하는 건데 주변인들 분들은 뭐를 해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얘를 즐겁게 해주고 얘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주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막 푸시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뭐든지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특히 그 말 있잖아요. 힘내. 너가 뭐가 모자라서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 지금 나이도 어리고 사지 멀쩡하고 나가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이겨낼 수 있어. 힘내.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단호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힘내라는 말이 단 하나도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건 있죠. 고맙죠. 나를 응원해준다는 걸 알아요. 알고 아는데 그게 부담이 돼요.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힘내라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전 힘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고 뭔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내라는 말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너 지금 갑자기 상태 이상하구나. 너 몸이 아파?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마. 그리고 제가 막 친구가 정말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 너무너무 고맙기도 해요. 제가 나 올해는 못 볼 것 같아. 나 이번 달에 못 볼 것 같아. 이게 올해 단위로도 가요. 진짜 너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하다 보면 나 올해는 집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막 약속 직전에 나 못 만날 것 같아.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나가서도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사람 걱정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친구는 항상 변함없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부담 가지지 마. 부담 가지지 말고 너가 편할 때 연락해. 너가 보고 싶을 때, 너 컨디션 좋을 때, 그럴 때 보자.
이게 정말 저한테는 위로고 위안이고 죄책감이 덜어지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더 내가 나아져서 빨리 이 친구랑 많이 만나고 싶고 빨리 내가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경험담에 비롯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고 주변인 분들도 지치시고 당사자는 더 꼭꼭 숨게 되고 왜냐면 나중에는 맨날 보기만 하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아, 나 진짜 너무 나 5분만 잠깐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 나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누워 있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제 상태를 그분은 모르잖아요, 상대는. 왜냐면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말을 맨 처음에는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 아, 나 지금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손발에 감각이 없으면서 갑자기 졸도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절을 하기 직전이지만 기절을 하기 직전이지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대듯이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징징대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어느새 내가. 그리고 그 사람도 아, 얘는 맨날 아픈 소리 맨날 힘든 소리만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얘랑만 만나면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명절에 막 모이고 막 이런 것도 저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가족들 보면 너무 좋고 가족들 보러 가고 싶고 이런데 제가 광장고부증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지거나 밀폐된 공간에 어떤 막 사람이 많아지면 제일 문제는 제가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요. 그 TV 소리도 그래서 집에서 일로 해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소리도 목소리도 작은 게 제가 제 목소리도 크게 들리니까 저는 항상 편집할 때도 데시벨을 엄청 올려서 수정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되게 작게 입력이 돼가지고. 근데 광장부증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그 과민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한 사람씩 한마디씩만 해도 그 소리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는 모이기가 힘들고 가기를 되게 꺼려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점점 서운해하고 1년에 한 번, 몇 번 있는 건데 그것도 안 온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저 같은 분들이 진짜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뭐 미워하고 귀찮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좀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족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이런 아픈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좀 어떤 분들은 숨기고 싶어 한다거나 막 그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뭐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내 친구의 자식들을 막 떵떵거리면서 회사 다니고 막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러는데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가족들도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고 어쨌든 그 타인보다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친구의 부모님보다 내 친구보다 내 부모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우선순위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다 오냐오냐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지켜봐 주시고 미워하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구나. 얘도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들지만 이 시간 그냥 힘들어도 같이 있자. 이런 마인드시면은 되게 서로 좀 지친 마음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서로 힘든데 견뎌주는 사람도 견디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같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숨기지 않고 같이 병원도 가주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갑자기 제 칭찬,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병원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들 다 검사하고, 왜냐면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오거든요. 이게 자율신경계 실조증처럼 몸으로도 이상이 와요. 그리고 막 위경련도 오고 막 별의별 게 다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병원, 내과, 신경과, 뭐 이비인후과, 뭐 정형외과 이런 데도 만약에 공황 발작인 거를 저처럼 아예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냥 몸이 왜 이상한가를 모를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병원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 정신과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나 정신과 간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다행이다. 몸은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이 아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과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안 아픈 거 정말, 정말 정말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몸이 안 아픈 거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신과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정신과를 다녀서 약을 먹어서 제가 그래도 영상도 한 번씩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제가 정말 컨디션이 최상인 날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날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서 마주보면서 얘기하듯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이런 게까지 오는 게 약물이 무조건 최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움은 받을 수 있다. 무너진 호르몬 체계를 조금은 약물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너무 턱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적인 이런 병원에서 이상이 없었을 때는 정신과 문도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심리상담소가 있고 정신과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다 다니시는 거는 더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전 정신과만 일단 다녔거든요. 근데 정신과를 딱 가셨을 때 처음에 갈 때 뭐 검색을 잘하거나 서칭을 잘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한 번에 맞는 데를 찾으셔서 딱 갔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되신 분들 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딱 처음에 딱 갔는데 이 의사랑 나랑 코드가 안 맞고 대화의 결이 안 맞고 뭔가 내가 원하는 치료 방식이 아니고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런 감정이 드신다면 다른 정신과를 바로 가시면 돼요. 한번 가서 나 정신과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비인후과나 치과나 이런 데 갔을 때 나한테 맞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치료 방식이라던가 대화 방식,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이비인후과 갔는데 여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른 이비인후과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과라고 해서 막 뭐 특별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병원이니까 나랑 맞는 병원, 나랑 맞는 담당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정신과를 여러 군데 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과를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변 분들도 제가 두서없이 말해서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치신 분들 너무너무, 가족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당사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다 같이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기대를 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니까 나를 이해해주겠지? 나를 봐주겠지?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이건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커지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죄책감과 초라함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주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지 말기. 일단은 나를 최우선으로 나를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더 나한테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본성이잖아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근데 일단은 나랑 내가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한테 기대해서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미워하지 않고. 그 영상 제목처럼 살아있는 게 불편하다. 이거의 뜻은 뭐였냐면,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걸 알고, 그 전부터도 근데 아마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심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루마다 눈을 떴을 때 컨디션이 그날그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워서 픽 쓰러져 버리고, 갑자기 앉아서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졸도할 것 같고 이래서 온 집안의 창문을 다 열고, 막 저는 막 새벽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 잠옷바람으로 있잖아요. 여자들 솔직히 속옷 안 입고 자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막 슬리퍼도 어떻게 신고 나가는지 몰라. 그냥 밖에 무조건 나가서 계속 걸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막 필름이 탁 꺼지면서 그냥 팡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초반에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문만 열고 무조건 나가. 왜냐면 주변 내가 지금 갇혀있고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공포심이 엄청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또 이렇게 왔지? 아무튼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저는 제가 저를 정말 미워해서,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나 또 오늘 왜 이래? 나는 진짜 언제까지 이러는 거지? 나는 도대체 언제 나가서 일하고, 언제 직장 얻고, 남들처럼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언제 다 하지? 이런 자괴감만 계속 들고, 결국엔 나쁜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또 공황 발작이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 저처럼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다들 본인 연령대에 맞는 고민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민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일 근본적으로 비롯된 건 내가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나약해?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빨리 낫는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거울도 보기 싫었어요. 저는 거울 다 가려놓고 싶고, 화장실 갈 때도 고개 푹 숙이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거울 보는 제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굳이 사회에 큰 이름을 떨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큰 성공을 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고, 그냥 어제는 누가 나한테 시비 털었는데 오늘은 나한테 시비 터는 사람이 쉬는 날이네, 오늘 안 나왔네,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 어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차도가 있네,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나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비 오네, 그냥 이런 식으로 좋은 점만 이제 생각을 하려고 저는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태릉선수촌에 왔다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는 순간 그냥 갑자기 머리를 도화지처럼 지워버려요. 그림 그리는 걸 저는 머리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머릿속을 그냥 하얀색으로 다 지워버리는 컨트롤을 계속해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잠잘 때 진짜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를 생각해요. 차라리.
그게 백지 도화지로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어디서 들어서 하는 건 훈련을 나름 하는 거였는데,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좋은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 그럼 내일 또 이제 또 하루가 또 그지 같은 하루가 되겠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훈련해서 저는 수년째 하고 나니까 한 열에 한 번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머릿속을 그 뇌를 하얀색으로 만들고 있다 보면 이제 약을 먹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더라고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지금 뭔데 벌써 37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막 자주자주 못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좀 제 얘기를 경험담을 듣고 도움이 조금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호간에 이해가 되는. 아, 너 나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구나. 서로 이 마음이 들면 너무 좋잖아요. 아,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네가 막 뭐라고 한 게 나랑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나랑 더 있고 싶은데 내가 몸이 계속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서운하구나.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은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지. 그래 얘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서로 관계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다크서클 메이크업하고 할 얘기는 너무 더 기괴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영상을 찍는 김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메이크업 영상 찍은 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나름 용기를 많이 내서 한 얘기들이니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막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막 박학다식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더라도 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더라도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사자분들 꼭 병원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기약 없는 나와의 싸움을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힘 내지 마요. 힘 안 내도 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내가 만약에 TV 보고 누워서 천장 보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흘려보냈어. 근데 이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기도 하고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같이 견딥시다. 그냥 버티고 나 오늘 기절 안 했다. 대박. 내일도 기절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닦고 하는 거 언박싱은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제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던 거를 언박싱 영상을 한 번에 막 찍어서 하느라 언박싱 영상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닦고 하는 걸 찍어서 또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신을 딴 데 돌리는 것도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체력이 필요한 거라 저도 닦구를 매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좀 오늘 괜찮네, 앉아있을만 하네. 그래서 보통 계속 누워있거든요. 앉아있을만 하네 하면은 닦고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뜨개질이라든지 정신을 그냥 딴 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취미 있잖아요. 아니면 돈 안 드는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몰아보기, 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누워있기.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정없이 그냥 저는 놀이터에서 그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을 적도 있어요. 아무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정신을 환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집에서 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냥 무작정 나가요. 그리고 남이 뭐 내가 머리 떡졌든지 말든지 그지같이 뭐 잠옷바람에 나왔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는 저도 너무 힘든데, 저 풀매 안 하면 안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살려고 그냥 막 그지같이 하고 눈곱 달고 나가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약 없는 나와의 싸움을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은 인연이 끊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랑은 평생 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어서 그나마 여태까지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들도, 우리 엄마도, 제 남자친구도, 저는 다행히도 아프고 나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바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되고, 뭔가 엄마 집에도 가가지고 좀 힐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 가족들도 없고 나랑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가족도 없고 그렇다. 그냥 온라인 생활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사이트 가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절대 싫어. 정말 미워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잘못된 그런 만남 사이트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인스타에 나 오늘 좀 살 것 같다, 아니면 나 오늘 죽을 것 같다,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졸도했다, 그냥 이런 거를 하나씩 그냥 올려요. 글씨 막 적어가지고 배경화면 그냥 검정색으로 올리고, 그냥 내가 뭐라도 하나 하면 좀 낫더라고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배고파요. 배고프다. 그리고 본인을 미워하지 마요, 우리. 이거는 진짜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본인을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진짜로 세상에 우리가 뭐 범죄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저 처음에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다 알아요. 가족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면 이해해 주더라고요.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다, 정말 절망적이다 하시면 우리 113인가? 139인가? 그런데 막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또 번호도 다 알아놓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다들 힘내지 마시고 대충 하루하루 보냅시다. 네, 영상이 길어질 것 같네요. 최대한 무편집으로 그냥 저 두서 없이 올릴 거예요. 자막도 없이. 그래서 여태까지 봐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울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신 분들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장기간의 싸움이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저 맨날 초반에는 병원 가면 저 언제 약 줄여요? 저 근데 약 줄이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약을 조금 줄였다가 난리나. 절대 안 돼.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병원 꼬박꼬박 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나 또 살쪘는데 맛있는 거 또 먹었다 이런 걸로 자괴감 들고 그러지 마시고, 힘든 부분 있는 거 다 언젠가는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럼 저는 이만 배가 고파서 계속 꼬르륵거리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미워하지 마세요. 밥 두세 공기 막 먹어 살쪄 막 100kg 넘어, 괜찮아. 나중에 정신이 건강해지면 내 몸을 내가 챙기게 돼 있더라고요. 저 이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10kg 뺐다. 원래 뚱뚱해서 별 차이는 없긴 한데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메이크업 영상보다 오히려 닦고 언박싱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하거든요. 뭔가 내 얼굴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는데 같이 좋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냥 저 다꾸 채널로 바꿀까 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워낙 소심해가지고. 굳이 안 보고 싶은데 자꾸 얼굴 뜨면 기분 나쁘잖아요. 뭔지 알죠? 또 주절거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가볼게요. 저 이거 메이크업 한 영상도 보러 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더 건강해집시다. 오늘 밥 잘 챙겨 먹고 비 오는 지역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비 많이 오면. 비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나겠다. 저처럼. 저 오늘 비 와서 컨디션이 좋거든요. 비 온다 그래서. 그럼 안녕. 올 여름도 잘 나시길 바래요. 더운 거 더위 먹지 마시고.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 내 더위 사가.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